슬기로운 의사생활 뇌피셜은 두중이가 있고요. 주인공 5인방의 뇌피셜은 봉쌤 살롱이 있죠. 주인공 5인방과 절친이라고 나오지만 5인방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봉쌤. 본광현은 홈페이지 설명에 나오듯이 레지던트들에겐 교수들의 정보통으로 나옵니다. 봉쌤 살롱을 들여다보면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요즘 봉쌤 살롱이 안 나오던데 그럼 봉쌤 살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겨울은 익준이와 대화에서 정원이의 결정적인 이야기, 여자에 관심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장겨울은 봉쌤 살롱에 가입 안 하고 익준이에게 물어봐도 되지만 정원을 향한 마음이 커서 카페에서 바로 가입해버렸죠. 석경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온 민하. 봉쌤 살롱 첫 번째 회원 추민하네요. 두 번째 회원 겨울. 겨울과 함께 따라온 외과 인턴은 1일 이용권 이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빠집니다. 송아는 단점이 없어 완벽한 모범생이고 노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고요. 김준환에 대해서는 서전으로 실력은 최고인데 결정적으로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네요. 석경이는 사회성이 없다고 합니다. 익준이는 수석, 국시 1등이었고 맨날 나이트 갔다고 하는데요. 잘나서 그런지 콤플렉스, 열등감, 선입견이 없다고 하네요. 안정원에 대해선 무력이 없다고 하죠. 장겨울이 안정원 연애는 안 했냐고 묻자 봉쌤은 정원이? 이러면서 근데 니들 많이 한가하다 라고 넘겨버립니다. 준환이는 싸가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뒤로는 사람을 잘 챙기죠. 석형이는 사회성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은 환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석형이를 좋아합니다. 익준이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고요. 안정원은 무력은 없었지만 익준이에게 빌려준 10,000원, 담배 4개, 라이터 하나를 갚으라고 몇 번씩이나 말하면서 짜잘한 거 다 기억하죠? 겉에서 보면 딱 그렇게 보이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봉쌤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도 예능을 보면서 혼자 깔깔댑니다. 이 화면에서는 녹색이 유난히 많이 보였는데 기분이 좋으면 초록 섀도우가 짙어지는 미나곰과의 로맨스를 복선으로 깔아둔 걸까요? 아 그립다. 추미나쌤 엣지 메이크업. 미나 겨울 치용. 봉쌤 살롱이 전공의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참석한 신입 회원 치홍. 가장 많은 피자를 쏘고 참석했다네요. 그때 살롱의 창업자 봉쌤이 니들 이럴 시간 있으면 퇴근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해 라고 하는데 퇴근과 잠을 이기는 봉쌤 살롱의 인기네요. 밴드 이야기를 합니다. 익준과 준환 고등학교 창원에서 그룹 사운드 출신이라네요. 석경이는 피아노를 좀 쳤고 정원이는 죽기 살기로 배웠고 송아는 보컬이라고 하네요. 음치임에도 송아는 원하는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무조건 얻고 마는 스타일이라고 했는데요. 송아의 보컬직은 익준이한테 밀렸고 10화에서는 정원이한테 밀렸죠. 석경이는 피아노를 여동생에게 배우긴 했지만 캐논곡 빼곤 도입부만 쳤었죠. 정원이는 왜 죽기 살기로 배웠을까요? 송아는 원하는 거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얻고 마는 스타일. 익준이가 못 고칠 때 모임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송아는 바로 따라 나갔죠. 그리고 창고에서 석경이를 먼저 봤지만 익준이를 보고선 바로 익준이 옆에 앉았었습니다. 봉쌤에게 살며시 커피를 건네는 네 번째 신입 회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본능이는 자신의 특유의 캐릭터를 살리면서 합류합니다. 봉쌤에겐 매장에서 산 커피를, 자기는 자판기 커피를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짠돌이 본능이에게 매장 커피는 엄청난 뇌물입니다. 본능이 캐릭터 도제하. 너무 재밌어요. 무릎이 닿기도 전에 교수님들의 첫사랑부터 지변까지 쫙 읊어준다는 봉이봉이 봉쌤 살롱인가요? 봉쌤이 이번에는 취미를 알려주네요. 반년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저 빼고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는 도제아. 이때 준하는 본능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었죠. 첫 집도라는 선물을요. 준하니가 본능이 제일 좋아하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네요. 준하니는 곁을 안 주는 이기적인 놈이고 골프를 좋아한다고 말해준 봉쌤. 하지만 은갈치 양복을 입고 보호자 결혼식장에도 갔던 준하니였고 도제학이 고객 응대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이 바로 준환이었죠. 말보다는 행동으로 곁을 주었던 츤데레 준환. 정원이는 나름 재벌집 자식이라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고 추나추동 취미가 다르다고 하네요. 봄엔 마라톤, 여름엔 서핑, 가을엔 등산, 겨울엔 스키.
석경이는 맨날 집에만 있을 거라며 TV가 300인치라는 소문이 있다네요. 송아의 유일한 취미는 캠핑이라고 합니다. 익준이는 자전거, 골프, 게임, 기타, 베이스, 야구 응원가 만들기에 요리까지 다 잘한다고 하면서 주말에 우주에게는 집에서 유기농만 먹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수 유기농 케첩을 만들려다가 맛이 안 나자 결국 케첩을 들이붓고는 만족하는 익준. 그리고 인싸는 냉장고 문도 이렇게 여는 거죠? 봉쌤 살롱발 잘못된 정보였네요. 이번에 본능이는 봉쌤에게 물을 갖다 줍니다. 치용, 본능이, 그리고 새로운 멤버 성민이 먼저 합류하고 미나는 뭘 좋아하실지 몰라 뜨아, 라떼 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멤버는 본능이, 치용, 성민, 겨울, 곰 5명. 잘 나가는 봉쌤 살롱이네요. 미나는 석형에게 커피로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자신을 몰라주는 석형에게 화가 나 있을 때 석형이 아를 마시는 걸 알지만 으아를 주면서 소심한 복수를 했죠. 커피는 단순히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닌 그 사람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 같네요. 이 장면에서 겨울곰 케미와 도제학 왜 이렇게 웃긴지 봉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자 전부 다 일어납니다. 봉쌤에게는 1도 관심 없는 회원들. 익준과 준환이는 연애 중에 항상 둘 다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석경이는 거의 연애를 안 하고 부모님께서 정해준 여자랑 결혼했지만 1년도 안 살고 헤어져서 미국으로 갔다고 해요. 근데 석경이 요즘에 연애한다고 하는데 놀라는 미나. 실은 TV랑 연애한다고 하네요. 어떤 여자도 TV는 못 이긴다고 하는데요. 석경이는 이제 클래식을 듣죠. 송아는 CC라고 했는데 치용이가 이익준 교수님이랑 이라고 묻자 익준이와는 진짜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송아 1학년 겨울부터인가 2학년부터인가 CC를 오래 했다고 하죠. 선배랑 3, 4년 정도 사귀었다고 하는데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 뒤로도 연애는 좀 했다고 합니다. 송아는 본강현 엄마의 뇌수술을 해줍니다. 송아의 아빠가 새벽에 다리 부러졌을 때 당직이 아니었던 본강현이 왔었고요. 그리고 대화 끝에 동기 사이에 더 주면 서로 불편해져 라고 송아가 이야기합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대사죠. 봉쌤과 송아는 같은 병원이라 그랬는지 송아에 대해선 잘 아는 모습이네요. 10화 때 송아는 정원이가 아이를 너무 예뻐하는 모습을 보고 정원아 결혼하자 라고 말하죠. 이때 정원이는 걸음을 멈추고 송아를 보는데요. 송아는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다시 말하죠. 저는 이 장면에서 정원이가 꽤 놀란 듯이 보였고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정원과의 대화에서 이제 송아는 결혼할 마음이 생기는 것 같죠? 정원이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면 일단 하느님부터 이기고 오라고 하죠. 이때 도제학의 유머, 장겨울 선생 불자구나 이렇게 회마다 신입 회원이 느는데 봉쌤 살롱이 폐업한 이유는 뭘까요? 치용이는 첫 집도를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게 됩니다. 도제학은 전세금 사기를 당하죠. 그리고 미나는 명운원 때문에 바빠집니다. 겨울이는 정원이에게 식사 제의를 했지만 거절당했죠. 이렇게 회원들 각자의 일이 생기는 바람에 봉쌤 살롱은 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뇌피셜이 아닌 오피셜이 등장하죠. 율제병원 최고의 오지라퍼 익준이가 추미나와 장겨울과 떡볶이를 먹기로 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말 다 한 거겠죠? 아무리 뇌피셜이 근사해도 오피셜은 못 이기는 법입니다. 뇌피셜은 재미로만 봐야겠죠. 봉쌤이 말하는 5인방에 대한 대화를 들어보면 봉쌤이 잘 아는 부분도 있었지만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네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봉쌤이 5인방을 보는 것처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그 사람에 대한 모습이 다르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같은 어머니임에도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요. 첫째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안 좋게만 기억이 될 수 있고요. 둘째는 좋은 기억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닌 직접 겪어서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좋다는 교훈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본능이는 이걸 잘 활용하는 것 같았어요. 봉쌤 살롱이 끝나고 김준환과 맞먹는 꿀잼 케미가 재밌었죠? 이 장면 다 기억하시나요? 봉쌤 살롱의 최대 수혜자는 본능이인 것 같네요.
아직까지 안 풀린 떡밥이 있습니다. 겨울이가 물어본 정원의 연애 이야기를 할 때 봉쌤은 피했었죠. 익준이는 정원이를 못소리라고 했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20대에 찾아온 사랑도 30대에 맞이한 명예도 신부의 꿈만큼 빛나는 건 없었다. 20대에 찾아온 사랑도 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추가로 더 보자면 정원이는 또래와 다른 특별함이 묻어났다고 하는데 행동도 조금 그렇게 보이네요. 저는 이 내용은 다루기 싫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발 아니길 바라봅니다. 5인방과 절친인 봉쌤도 아는 듯 하지만 틀린 내용이 있듯이 저 두중이 채널도 그렇겠죠? 뇌피셜은 재미로만 즐겨주세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럼 안녕!